비가 오는 밤 한 아이가 길을 막는다. 아저씨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비 내리는 밤 소녀의 울음이 도로를 울린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소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절박함이 스며 있다. 담요를 두른 여인은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고 그의 심장은 이유를 모른 채 거세게 뛴다. 말도 안 돼. 저 얼굴 설마 지영이? 15년간 묻어둔 이름이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 빗방울과 함께 쏟아지는 기억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기 시작한다.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제발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단지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고 복도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3층 끝 호실에 김도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8, 한때는 제법 알아주는 중소기업 대표였던 사람이었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기엔 김치 한 통과 오래된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습니다. 삐 소리가 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썰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선 누군가 요란하게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밥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벽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사진 한 장, 추억이 담긴 액자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달력 하나와 때 묻은 시계만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떠나온 이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도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였습니다. 돈은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접대 자리도 많았고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로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그는 착각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성공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 지영은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밤낮 없이 은행을 찾아다녔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였고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재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습니다. 도연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차갑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지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외면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떠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재혼한 여자는 돈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날렸고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이 낡은 빌라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고독뿐이군.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는 지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혼 후 지영과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지웠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때 지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요. 돈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삶, 아무 의미도 없는 일상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도연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텅 빈 성공 속에서 그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작은 컨설팅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경험만큼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간간히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는 길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저 형식적으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셔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빗물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출구 한쪽 구석에 낡은 담요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 역시 지나치려 했습니다. 피곤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도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고 옷은 너무 작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저씨, 엄마 좀 살려주세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담요 위에 쓰러진 여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 윤곽은 낯익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코와 인매가 묘하게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여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문을 닫고 나가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지영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쓰러진 이 여인이 혹시 지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녀가 울먹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하철 3호선 신정역 출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여인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도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병원 가면 나아질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들 들것에 여인을 옮겼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5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와달라고 해서.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소녀도 함께 탔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소녀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올랐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여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병원 응급실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이 여인을 침대에 옮기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그 옆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도연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예요. 이 아저씨가 엄마를 구해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분은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있고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먼저 해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이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영.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지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처라고 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지영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괜찮아. 너 이름이 뭐니? 하은이요. 윤하은이에요. 하은. 도연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5년 전 이혼할 무렵 지영은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지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나이로 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지영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코와 인매는 자신과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지영이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5년 전 차갑게 내쫓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하은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지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하은이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내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말렸습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영은 마스크를 벗어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연?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줘. 보고 싶지 않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에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된 줄 몰랐어.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우릴 내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잤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하은이를 업고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 하지만 아무도 걷어주지 않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우릴 버렸잖아. 그때 우리한테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 돈 한 푼, 집 한 칸도 없었어.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간 외면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영과 하은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가 교대하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여기 계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 가끔 했어요. 옛날에 결혼했던 사람 얘기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릴 버리고 떠났다고요. 근데 아저씨가 그 사람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이를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하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왜 우릴 버렸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저버렸습니다. 잘못은 모두 내가 했어.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8시쯤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도연은 의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도연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보기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간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치료받아야 해.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지영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당신 없이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하은이한테 엄마가 필요해. 지영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아비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15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걱정하는 척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치료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호자시죠? 입원비와 검사비가 상당합니다. 선납하셔야 합니다. 지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건강보험도 끊긴 지 오래됐고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치료가 어렵습니다. 응급실 처치만 하고 퇴원하셔야.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내겠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당신 돈 안 받을 거라고요. 지영아, 제발 지금은 감정보다 건강이 우선이야. 닥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치료받아요. 아저씨가 도와준다는데. 지영은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 가득한 눈물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 사람 도움은 절대 안 받아.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영아, 빌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책임져야 해. 제발 치료받아줘.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15년 전에 당신이 우릴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도연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하은이만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은을 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또 버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다시는 버리지 않을게.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절대로.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죄할 기회만 있으면 됐습니다.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검사 다 해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도연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위해서라면 이 치욕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15년간 쌓인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병실에서 쉬고 있었고 하은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을 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경화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이미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복수도 차 있고 황달 증상도 보입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입원비, 약가, 정기검사 비용 등을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서라도 지영을 살려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실을 나와 병실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래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대.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나아진대. 지영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압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 알아요. 도연은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 했어. 포기하면 안 돼.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버텨왔어요. 하은이 키우느라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병원 갈 돈도 없었고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지영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으면 편했을 텐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칠 수 없었어. 하은이가 날 붙잡았어. 하은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일 걱정돼요. 제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은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이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하은이는 내가 지킬게. 제대로 된 아버지는 못 됐지만 이젠 달라질게. 지영은 손을 빼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한 번 버렸잖아요. 또 버릴 거예요. 도연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안 버려. 맹세할게. 내 전 재산을 하은이 명의로 할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은이를 지킬게.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했어.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과거의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어. 돈만 쫓다가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어.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날 버렸어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망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갔어. 자금을 빌릴 수 있었거든.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회사 망했잖아요. 그 여자도 떠났고요. 그래, 다 잃었어. 그제야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15년이나 지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사왔어요. 지영은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은 도연을 보았습니다. 아저씨도 드실래요? 하나 더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먹어. 하은은 엄마 옆에 앉아 라면을 풀었습니다. 지영은 라면을 먹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게 기쁜 듯 했습니다.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하은은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은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나왔어? 쉬어야지. 지영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하은이를 책임진다는 거?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내 딸이잖아. 비록 15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몸이 느껴져요. 끝이 가까워졌다는 게. 도연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지영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버텨보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다만 하은이만은 부탁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간의 원망과 후회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의사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왔고 저녁에는 하은과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하은을 데리고 학교 근처를 걸었습니다. 하은은 한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하은아, 학교 가고 싶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요. 근데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킬게. 넌 학교에 가.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지. 하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정말 엄마 잘 돌봐줄 거죠? 도연은 무릎을 꿇고 하은과 눈을 맞췄습니다. 약속할게.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 그러니까 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리고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선생님이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이십니까? 도연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은이가 한 달째 결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은이 학교 보내고 싶은데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하은이가 학용품이나 교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급식비도 밀려 있고요. 도연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밀린 급식비 다 내겠습니다. 학용품이랑 교복도 새로 사주겠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참 착한 아이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항상 마음이 쓰였거든요. 도연은 선생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와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필통, 공책,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까지 하은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샀습니다. 교복 가게에 들러 하은이 치수에 맞는 교복도 주문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하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하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다 제 거예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학교 가야지. 하은은 새 학용품을 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도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놀라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뭐가 고마워? 하은이한테 잘해줘서요. 저 아이가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 딸인데.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당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언제 또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연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내가 이제껏 살면서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너희를 버린 거였어. 다신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지영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왜 변했어요? 예전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지 알았어. 지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밤마다 너희 생각을 했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찾아왔어도 문전박대 당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그만큼 미워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당연한 거야.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해. 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뭐 하며 살아요? 작은 컨설팅 일하고 있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앞으로 하은이 키우는데도 문제 없을 거야.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제가 바라는 건 하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교육받고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줄게. 하은이한테 최선을 다할게.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도연은 지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버텨야지.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저는 준비가 됐어요. 다만 하은이가 걱정될 뿐이에요. 도연은 지영을 안았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도연의 품에 기댔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새 학용품을 정리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딸.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15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속죄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영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됐고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의사는 도연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도연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학교에 있던 하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하은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은은 응급실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은 하은을 안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계셔. 엄마 곧 깨어나실 거야.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달려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파요?
지영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학교는 잘 다녀왔어? 하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알아챘습니다. 하은아, 잠깐 밖에서 기다릴래? 엄마랑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하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영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도연 씨.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시간 있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압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도연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해. 다 들어줄게.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제대로 키워주세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엄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하은이 잘 키울게. 엄마 자리는 못 채워주겠지만 최선을 다할게.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서. 지영은 도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외로웠죠?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너희를 버리고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지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만날 수 있어. 꼭 만날 거야. 그때는 제대로 할게. 절대 버리지 않을게.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꼭 행복하게 살 거야.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은이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어요. 도연은 급히 문을 열고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 하은을 안았습니다. 엄마의 딸이 돼줘서 고마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하은은 울면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지영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하은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켜볼게. 지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도연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환자 사망 확인하였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엄마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도연은 하은을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영은 15년 동안 혼자 살며 인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과 하은, 그리고 몇몇 이웃들만이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지영은 화장됐습니다.
도연은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도연은 지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영아, 편히 쉬어. 하은이는 내가 잘 키울게. 약속 지킬게. 하은도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어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 자랑스러운 딸 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하은아.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실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지켜봐줘. 내가 잘하는지 지켜봐줘.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지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지영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도연과 하은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낡은 빌라를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은이 학교 다니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은의 방에는 책상과 책장이 놓였고 벽에는 하은이 받은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하은을 칭찬했습니다. 하은이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젠 웃음도 많아지고 적극적이에요.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지영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떠나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도연과 하은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사들고 가서 지영 앞에 놓았습니다. 하은은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눈물이 났지만 이젠 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영아, 하은이 잘 크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큼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 도연은 속으로 지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은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과 하은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를 돌며 저녁 식사 재료를 골랐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떡볶이 재료와 김치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요리 도와줄게요. 하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맡겨볼까?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하은은 야채를 씻고 도연은 고기를 썰었습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도연은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하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은은 엄마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는 꿈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좋은 꿈이다. 아빠가 열심히 도와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되자. 하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열심히 할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지영을 내쫓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이 남긴 선물, 하은이를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영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영과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도연은 하은과 함께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지역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였습니다. 하은은 열심히 배식을 도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하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네. 효녀가 따로 없구나. 하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지영이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은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다음에도 또 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가자. 남을 돕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됐구나. 하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미래를 다시 쓸 수는 있다는 것을요.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아빠?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곁에 없었고, 엄마가 힘들 때도 몰랐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 이렇게 저랑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될게. 하은은 일어나 도연을 안았습니다. 아빠, 저는 이미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도연은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영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지영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적었습니다. 지영아, 오늘도 하은이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 내가 보고 싶지만 하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약속 지키고 있어. 하은이 잘 키우고 있어. 지켜봐줘. 도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시작된 한마디, 아저씨, 엄마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엮었습니다. 비록 지영은 떠났지만 남겨진 사랑은 도연과 하은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뒤바꿉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진실을 함께 마주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